안녕하세요.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. 뒤늦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바람이 난 남편이 처남들이랑 아내에게 홍군형이 난 후에 이제는 아내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.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. 저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어요.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큰딸이었는데 제 밑으로 동생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무려 4명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. 어머님은 젊어서 혼자 되시면서 저희 5남매를 혼자 키우셨어요. 지병을 앓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끝내는 많은 빚을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. 그래서 늘 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쌀을 빌려다 먹고 난 후 추수 때 다시 갚고 학교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것도 엄마가 겨우 빌려서 냈어요. 어머니는 도저히 힘드셔서 안 되겠는지 저를 따로 불러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저한테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나가길 바라셨어요. 부탁을 하긴 하였지만 그땐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큰 빚을 저희한테 안기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. 저도 사실 제 꿈을 위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맞이라는 이유로 하던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싫었어요.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꿈도 선생님이었는데 그 꿈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접어야 한다는 마음에 한동안은 많이 울고 힘들어 했었어요. 어머니도 누구보다 제 꿈을 응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으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머니가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을 저 또한 알기 때문에 저는 학업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사회에 나왔어요. 아직 어린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. 예전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처지를 가진 아이들이 많아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. 서로 의지하면서 나름 잘 버티면서 적응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.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엄마 내복과 동생들 옷, 과자 등 이런 것들을 사서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어린 동생들은 신장로까지 마중을 나와서 저를 반겨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. 고만고만했던 동생들이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나이가 되어서 머리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고 이젠 배도 나와서 완전 아저씨 모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세월 참 빠르구나 싶어요. 제가 희생해서 동생 둘은 다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도와주고 나머지 둘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해서 둘도 제가 끝까지 지원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동생들이 제 말이라면 끔뻑합니다. 그리고 혼자 시골에 사시고 계신 어머니를 제가 모셔와서 살았는데 노인이어서 그런지 도시 생활이 적응이 잘 안 되고 힘들어 하시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셔서는 몇 년 사시다가 저희 결혼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. 어머님은 늘 제가 결혼을 안 하고 동생들만 챙기고 있는 저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고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저 때문에 좋은 세상을 살다 간다고 유언도 하셨어요.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 저한테도 늦은 나이에 남자가 생겼어요. 예전에는 지인의 소개를 받으면 늦은 나이다 보니까 자꾸 따지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걸 따지지 않게 되었고 그냥 저만 바라봐준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도 6개월 만에 했어요. 저한테 하늘에서 선물도 일찍 주셔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찍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있었어요. 젊은 시절 보상이라도 받듯이 저에게 한꺼번에 많은 행복이 찾아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15년 동안 잘 살았어요. 아이 낳고 공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있고 아이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 야간으로 공부도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마쳤어요. 그렇게 바쁘게 아이 키우면서 내조의 공부까지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말년에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말년에 잘 버티라고 그나마 중간에 큰 행복을 안겨준 것은 아닌가 싶었어요. 아이는 잘 성장하고 있어서 전혀 아이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없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.
이 사람은 저보다 7살 어려서 저는 50대였지만 남편은 40대였거든요. 남편이 저를 만날 때는 나이 차이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, 절대로 자긴 변하지 않겠다고 맹세도 해서 그땐 정말 힘들었던 저의 몸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때라 많은 걸 따지지 않고 고민 따위는 시간 낭비의 사치인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. 저는 최대한 시댁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고, 그런 제 모습에 시부모님들도 끝내는 이뻐해 주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. 그런데 남편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제가 폐경이 오자마자 이상하게도 밖으로 돌더라고요. 솔직히 남편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나이 때문에 이런 것을 예상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고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. 일단 최대한 남편의 일상을 잘 살펴봤어요. 평상시 야근이 많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야근이 아니고 퇴근을 하면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운동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. 그리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서 술자리 또한 자주 가지는 것 같았어요.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녔더라고요. 왜 거짓말을 하고 운동을 다니고 친구들까지 만나는 것까지 왜 속였나 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.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여자랑 정말 즐겁게 말을 하길래 누구냐고 물어봐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때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남편이 잘 때 남편의 폰에 있는 사진들을 살짝 몰래 보니까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여자더라고요. 그런데 유난히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보다 어려 보이는데 항상 술자리에 끼어 있는 것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. 그리고 늘 남편의 옆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. 제 촉으로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.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일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혼만이 답인지 증거도 없이 흔들어대서 괜히 저만 웃음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쳤지만 답은 빨리 더 늦기 전에 해결을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. 그래서 결론은 끝장을 보고 어떻게 되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. 그 순간 남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괜히 동생들한테 알렸다가 더 큰일을 만들까봐 일단 동생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 혼자 이 사람의 뒤를 먼저 캐보기로 작정했어요.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치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듯 싶더군요. 사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 프로도 찾아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가 있더군요. 제가 만약 궁지에 몰리면 저 또한 그 프로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해야겠다 다짐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근처에 있었어요. 남편이 퇴근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. 평소엔 잘 전화하지 않았는데 한번 해봤어요. 그랬더니 남편, 어쩐 일? 그냥 오늘따라 자기가 보고 싶어서. 평소에도 안 하는 말을 해봤어요. 뭐야,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? 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그냥 눈치채지 못하게, 오늘도 늦어? 약속 있어. 물어보면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거지? 어떻게 알았어? 고객으로 알게 된 사람이랑 친해졌는데 잠깐 저녁에 보자고 하네. 알았어. 술 조금만 먹고. 전화를 끊고 남편의 행보를 보니까 이 사람 제가 있는 건물 쪽으로 오더라고요. 순간 당황해서 화장실로 피했어요.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얼핏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전화를 받는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낯이 익는 거예요. 가만히 보니까 남편의 폰에서 본 그 여자더라고요. 저는 얼른 얼굴을 감싸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. 그 여자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야, 끝났어? 나 지금 화장실이니까 먼저 마실 거 시켜놔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. 그런데 다시 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더니 왜 그래? 자꾸 전화하니까 볼일 못 보잖아. 오고 있는 거야? 하면서 듣기 싫은 말투로 애교를 부리더군요. 손 씻고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이상한 여자더군요. 남편의 폰에 있는 여자라 그런지 그런 행동이나 말이 거슬리고 별로였지만 어떤 촉이 느껴졌기 때문에 인연의 통화 내용을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들었어요. 그런데 그 여자 갈수록 더 가관이더군요. 자기야, 나 오늘 그날이라 조심해야 하니까 오늘은 그냥 밥 먹고 술만 먹자.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안 돼, 오늘 하늘 보면 별 딴단 말이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혼자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주 자기 집 안방처럼 통화를 하더군요. 상대방에서 옆에 누구 없냐고 했었나 봐요. 그랬더니 그 여자 있어.
괜찮아. 나이 많아 보이고 촌뜨기 같이 생겨서 무슨 말인지 몰랑. 저를 두고 한 말 같더라고요. 순간 듣고 있는데 열이 받아서 바로 나왔어요.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? 노인네가 귀도 박네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것이 내가 언제 아줌마를 스캔해요. 보기엔 촌사람 같은데 영어도 할 줄 아네. 아줌마 아닌가? 요즘 젊은 할머니들도 많아서 이러는 거예요. 이것이 내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. 야,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네 썩어 빠진 뇌부터 손봐줘야겠구나 했더니 야, 네가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? 어디서 봤냐고? 지금 화장실에서 봤다? 왜? 아우, 스벌 재수없게 할머니 때문에 기분 더럽게 잡쳤네? 하는데 이것이 입에 걸레를 물었더라고요. 그래서 넌 기본이 안 된 애구나? 이런 애가 왜 그 자리에? 했더니 이것이 당신 나 알아? 하더군요. 남편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는 몰랐어도 이제는 알게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애를 끌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. 제가 남편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남편 폰에 깔았거든요. 남편이 워낙 기계치라 제가 거의 봐주고 있어서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커피숍에 떡하니 혼자 앉아서 폰으로 뭘 보는지 제가 그것을 끌고 자리에 왔는데도 폰 삼매경에 빠져 있더군요. 그 여자 남편을 보자마자 자기야, 이 여자가 날 하는데 남편 놈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를 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. 기가 막혀서.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게 흘러가는 겁니다. 너 오늘부터 저딴 새끼 버려. 너를 버리고 간 저 새끼 뻔하지 않니? 아줌마 혹시 오빠 부인이야? 하더군요. 저는 이년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너 인생 길게 살려면 너 짧게 말하는 것부터 고쳐라. 그리고 너 법적으로 조치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. 너 이렇게 가볍게 끝내서는 이놈과 끝을 쉽게 낼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조만간 연락 갈 거야. 너 행여나 잠수 같은 거 탈 생각 하지 마라. 다 찾아내니까. 그리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순조롭게 가자. 그때야 무릎 꿇고 빌더군요. 그러니까 유부남을 건드리면 안 되지. 알면서 만난 것은 너도 책임이 있다는 거다. 인생이 원래 그래. 너도 이제 줄 하나 그으면 깨달음이 있겠지. 말하고 뒤돌아서는데 이것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. 이것이 사람을 정말 우습게 봤더라고요.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제대로 보여줬어요. 하마터면 그년한테 머리 다 뜯길 뻔했는데 다행히 그년이 머리가 길어서 제 손에 그년 머리카락 끝이 간신히 잡혀서 있는 힘을 다해 팔목에 감았어요. 제 힘을 못 당했는지 제 머리를 놓더군요. 저는 끝까지 놓지 않고 가발 하나 만들 정도의 양을 뽑아버렸어요.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그것이 내연녀라고 하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는 저런 것은 더 혼을 내줘야 다신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안 준다고 하더군요.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훌훌 털어버리고 집으로 와서 그놈을 죽일 듯이 때려잡고도 분이 안 풀려서 동생들한테 알렸어요. 남동생 중 큰애는 차마 매형을 때려잡을 순 없었는지 말로 겁을 주고 작은애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오더니 겁을 주면서 지켜보겠다고 하더군요. 끝까지 살 자신 없으면 재산 다 넘기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살겠다고 해서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 생활 잘 적응하면 바로 헤어질 생각하고 살기로 마음먹고 살았어요. 살면서 남편이 바람난 것도 제 탓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큰일 치르고 나서는 절대로 바람에 바자도 꺼내지 않고 일부러 오로지 저를 위해 살았어요. 그리고 저도 그 이후로는 저를 좀 꾸미고 대학도 미련이 있어서 공부에 올인하면서 아이랑 함께 공부만 했어요. 그런 저를 끝까지 남편이 서포트해줘서 대학 과정도 마쳤어요. 지금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봉사도 하면서 제 꿈을 펼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. 남편과는 아이가 대학교만 가면 헤어진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도 10년째 같이 살고 있답니다.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은 너무 제 욕심인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이젠 그 사람이 더 저랑 안 헤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.
예전엔 자기가 잠깐 돌았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같이 끝까지 잘 살자고 하네요. 그래서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초라하게 먼저 늙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왠지 싫어서 요즘 엄청나게 병원도 다니면서 시술도 하고 많이 가꾸느라 오히려 더 시간이 없네요. 다행히 주변에서 저의 나이 차이를 한두 살밖에 안 봐서 너무 즐겁게 나름 행복을 느끼면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.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.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